이태리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경찰관이 기관총을 메고 다녀요. 그때 제가 기관총이 여기 정수리에 딱 닿는 그런 경험도 했고요. 저는 현재 보험 경력 30년 차로 약 4,000명의 보험 설계사분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지급하는 수수료는 매월 100억이 넘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의 회사 대표님이 말해주지 않는 보험 영업의 비밀들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위치가 좀 바뀌셨네요. 네. 네, 원래 그 자리에서 업무 네. 보시나요? 이 자리에서 업무 보고요. 또 출장이 많아가지고 사무실에 거의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오늘은 대표님께서 네. 여행 같은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제가 많이 권장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상위 1%가 되기 위해서 여러 경험들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그 이제 성공하는 네. 노하우나 네. 그런 경험들 어떤 네. 것들이 좀 중요한지 좀 네. 듣고 싶어서 오늘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직장생활 하든 사업을 하든 이제 이왕이면 주어진 삶에 좀 성공하는 모양으로 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자기 개발도 있을 것이고 프로의식도 있을 것이고 열정도 있을 것이고 도전하는 삶도 있을 것이고 많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어려운 이야기는 빼고요. 그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여행과 상위 1%의 어떤 삶의 도전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좀 의아해하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변수에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그럴 때 그러한 변수의 문제를 이제 슬기롭게 지혜롭게 헤쳐가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헤쳐가는 그 순간으로 인해서 사업의 미래가 바뀌어지고 또 그걸 어떻게 극복에 따라서 내가 정말 내 사업이 하는 일들이 효율이 확 달라진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사업을 염두에 두신 분들은 또는 나는 도전적인 삶 최소한 상위 1% 우리나라 자산으로 한 30억 정도의 그 자산을 목표로 하신다라면은 최대한 젊었을 때 또는 기회가 될 때 좀 시간과 돈을 무리해서 여행을 많이 가셔라 라고 제가 권장을 많이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그럼 많은 여행을 하셨겠네요? 네, 많은 여행 했습니다. 그 중에 좀 기억나는 걸 좀 소개해 드린다면은 저는 20대 때 무전여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20대 때는 지금 나이에 무전여행 난리가 나죠. 그러나 20대 초반에 무전여행을 했을 때 국내든 국외든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십니다. 왜냐 20대 초반에 앳된 나이에 여러 가지 돈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면은 불가피하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게 도움을 요청하다 보면은 그러한 인연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그 사람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고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가능 혹시 혼자 여행을 할 수 있다라면은 안전한 상태에서 안전한 조건을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혼자 여행을 제가 권장을 하는데요. 지금 기억 남는 게 20대 때 제가 무전여행 하는데 정말로 여름에 무전여행하면 괜찮은데 왜 자기가 편하니까 편안하게 따뜻한 날씨에 한겨울에 무전여행하다 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강원도를 여행하는데 너무 춥고 힘들어서 제가 파출소를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발 나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얼어 죽겠다고. 근데 그때 파출소에서 당신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유치장에 가둘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하룻밤만 묵을 죄를 짓겠다. 그랬는데 쫓겨났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가까운 주변에 제가 묵을 소개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파출소에 저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마침 지금 있지 않은 고성 쪽에 보면은 그 검봉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시내에 분원 같은 게 하나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내 거기 소개시켜줘서 늦은 밤이었습니다. 한 9시에 문을 두드리고 막 살려달라고 해서 20대 초반 나이에 그 절에 가서 마침 할머니 보살님이 문을 열어주셨고 사연을 들으시고 하룻밤을 재우셨는데 마침 그 분원에 검봉사 주수스님이 나와 계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5, 6년 전 거의 40년 가까운 이야기, 40년 전 이야기네요. 40년이 아니구나. 헷갈렸다. 35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주시님과 밤에 화롯불에서 고구마 구우면서 주시님의 삶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특이한 게 그 주시님이 스키를 타시더라고요. 본인 스키 타는 이야기도 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때 20대 초반이다 보니까 갑자기 삶이 무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의 미래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이 많을 때인데 그때 그 스님과의 많은 대화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같이 공양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미안해서 장작도 좀 패드리고 그러면서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다 보니까 스님과 맞상을 해서 식사 대접을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의 사업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여행은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을 가지고 유럽 여행을 한 66일 다녔습니다. 유럽 여행을 66일 다녔는데 돈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하루에 $10 이상 쓰면 제가 중간에 굶어 죽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악착같이 돈을 절약을 해서 유레일 패스라고 해서 2달 이상을 마음껏 탈 수 있는 걸 끊어놨고
그 다음에 바게트 딱딱한 거와 여행자 하나를 털어놓고 가고 싶은 곳은 꼭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대학생 자격증 입장권을 가지고 싸게 들어가는 모든 곳을 갔고요. 그때 저는 진짜 문화적인 충격이었어요. 와, 우리 조선시대에 그 이전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물을 도어멀한 대성당을 지었고, 그 다음에 유럽의 그런 문화를 접할 때 느낌은 너무 충격적이었고, 또한 스위스의 그 자연경관을 또 체험을 했을 때도 너무나 멋졌었고요. 그리고 그 유럽 기차를 타면서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주변 말을 걸어온 분이 많이 계셔서 못하는 콩글리시지만 그러한 대화를 나누면서 친구를 사귀면서 했던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그때 당시에 네덜란드와 스페인에는 그 마리아나를 피웠던 분들이 먹었던 그런 공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알고 간 게 모르고 갔는데 정말 그 바르셀로나 공원인데 당장 밤늦게 도착해 숙소 못 찾아서 공원에 노숙을 하려 갔는데 이상한 분위기 이상하더라고요. 뽕 만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근데 그런 분들도 나름의 삶의 그런 여러 가지 애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정말 무서웠었는데 최대 안전을 하면서 그런 경험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그때 여행이 자유화될 때가 직전이라서 많지가 않았는데 한국 분들 만나면 너무나 반가워서 반가운 마음 인사드리고 제가 배낭 있는 컵라면 먹고 다 뺐고요. 마침 또 학교 동문을 만났어요. 선배님을. 그 죽었다 살아온 사람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가워서 인사드리고 숙소 가서 제가 맛있는 밥 얻어먹고 심지어 용돈까지 좀 받고 그랬던 것도 있고요. 이 모든 하나가 개척과 도전이었고요. 정말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때 유고슬라비아 내전 중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다음에였어요. 그래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의 동독의 삶은 어떨까? 일부러 동독 지역 많이 다녔고요. 그 다음에 헝가리에서 그리스로 가는데 너무 돌아가더라고요. 육로로 가면 빠르고 또 내전 중인 유고슬라비아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생각을 해서 그 내전 중인 유고슬라비아를 기차로 여행을 했었습니다. 목숨도 위험할 뻔했고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절대 그런 선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선택으로 다행히 이제 안전하게 이제 그리스로 넘어올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 당시에 좀 죽을 고비를 넘겼고 또 이태리 나폴리에선 제가 도덕을 오인받아서 이제 이태리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경찰관이 기관총을 메고 다녀요. 그때 제가 기관총이 여기 정수리에 딱 닿는 그런 경험도 했고요. 그런 많은 경험 하다 보니까 사업하면서 웬만한 소소한 어마어마한 일들이라고 직원들이 얘기하는데 이제 세상에 극복 못할 일은 없는 거죠. 못할 일은 없고 이 보험이란 게 또 인지산업이고 이제 사람을 상대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이해 폭이 많이 넓어졌고요. 또 죽을 고비를 넘기다 보니까 웬만한 고비는 좀 정신만 멘탈만 관리만 잘하면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사업의 원동력이 됐던 그런 여행들이 좀 많습니다. 조직 관리를 잘 하시는 이유가 젊으셨을 때 정말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경험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셨지 않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여행도 있었지만 저도 아르바이트 여러 가지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저희 부모님은 잘 모르시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 오는 날 신문 배달하면서 저는 온몸에 젖어도 신문에 젖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름 용돈을 마련했고 누가 저한테 금수저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정말 저는 힘들게 유년 과정을 좀 보냈고 대학교도 등록교로서 군대를 먼저 갔다 왔고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러한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과 이렇게 여러 가지 무전여행을 하면서 무전여행하면 제가 살기 위해서부터 부닥쳐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제가 사업을 성장시킨 게 저한테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책을 읽으라고 하는데 대표님은 책보다 정말 현장에서 그걸 경험을 하시고 이 내용을 책으로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책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 책처럼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정말 많이 읽으시되 다만 좀 더 현장에 다가가려면은 그 하나의 수단으로 여행을 제가 많이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직업을 많이 체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애로사항이 많으니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힐링도 되면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현상 상황을 좀 직면할 수 있는 그 여행 그리고 이제 가능한 패키지 여행보다는 좀 개인적으로 직접 부닥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여행 답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영업가에 모시게 답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혼자서 열심히 크랩을 신청을 해서 툭툭이를 이용을 하고 안전한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현장을 하나하나 다니고 체험하고 그런 여행을 지금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렌트카 차를 빌려서 운전을 하고 이제 그런 여행을 저는 많이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사업에서 지금 성공하신 원동력이 위기 대처 능력이 굉장히 네. 많이 늘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뭔가를 극복해내는 게 네.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엄청난 뭐랄까 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죠. 상상 초월한 사건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저도 옆에서 보니까 그 위기 대처 능력이 진짜 굉장히 탁월하시다. 이거를 제가 많이 느꼈는데 그거를 여행에서 많이 습득을 하신 것 같네요, 대표님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세상은 한 권의 책이다.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한 권의 책의 첫 페이지만 읽은 것이다. 라고 옛날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옛날 한 7, 800년 전, 그 이전이구나. 어마어마한 이전에 그 성인이 이야기했던 이야기고요. 저는 그 얘기가 그걸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 일부 단편적인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적극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썸머를 또 가는 네. 이유가 있겠죠? 맞습니다. 오늘 대표님의 그 20대 초반에 네. 이야기까지 좀 잘 창피하지만. 들었는데요. 보통 대표님들 보면 다 그런 시절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뭐 재벌 3세는 아니니까. 그럼요. 이 내공이 사실은 지금의 이 사업을 계속 키워나가고 성장시키고 있는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